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한글 문서 작성 14강으로 시집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가 많은 화면은 어떻게 보면 편한지 전체 화면 보는 방법, 그리고 페이지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요. 그리고 페이지 만들 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바꿔서 편집 용지를 설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 편집 용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한글에서 바로 불러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집 만들기는 좀 내용이 길어서요. 다음 강까지도 이어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가 좀 많은 그런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시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진짜 시집 만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시를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용우님하고 윤동주님 시를 드렸어요. 그 시로 시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표지이고요. 여기 보면 목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 목차는 저희가 스타일을 만들어서 스타일로 적용되어 있는 애들을 목차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자동으로. 그럼 옆쪽에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도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이건 시집뿐만 아니라 만약에 논문을 쓰고 싶다 하실 때 논문의 목차 뽑을 때도 사용하시게 되는 기능이에요. 어떻게 뽑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지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장에 시작되는 페이지도 하나씩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제 나머지는 시겠죠. 이게 제목이고 이게 본문인 쉬들이에요. 근데 제목 보시면 전부 다 글꼴과 본문의 글꼴이 모두 같은 거 보이시죠? 얘네는 모두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스타일을 만들면 좋은 거 하나는 만약에 글씨 색깔이나 채를 바꿔야겠다 그러시면 제가 이 많은 시를 전부 다 일일이 바꾸러 다니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서식에 가셔서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제가 시 제목을 변경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스타일은 제가 만든 거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시 제목하고 아래쪽에 있는 연필로 되어 있는 이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엇을 편집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문단 모양이랑 글자 모양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 지금은 만약에 글자 색깔을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러면 글자 모양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글자 색깔을 예를 들어서 녹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리고 설정하고 눌러주게 되면 모든 제목은 다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스타일을 쓰면 좋은 점이에요.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타일을 쓰시면 이거를 목차로 뽑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집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럼 페이지를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페이지 번호 이 8페이지는 여기 있었으면 더 예뻤겠네요. 이거는 다시 만드는 샘플에서는 제가 8페이지 여기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뉴 중에 보시면 머릿말, 꼬릿말 이런 메뉴가 있거든요. 한 페이지에 위쪽에 쓰는 것은 머릿말이고 아래쪽에 쓰는 건 꼬릿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꼬릿말을 편집해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다 잡아준 거죠. 페이지 번호도 물론 그 위치에 넣었고요. 이 모든 페이지에 다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보통 이제 도비라라고 부르는데 장이 시작되는 페이지는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은 뭘로 처리해 주시면 되냐면 현재 쪽만 감추기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페이지 번호는 이쪽에서는 존재하긴 하지만 화면에서 숨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면 보는 상황인데요. 페이지가 되게 많아서 일단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양면 페이지로 보이시는 거 보이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쪽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위치에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자동을 쓰고 계시거나 한쪽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동하고 누르시면 자기가 알아서 페이지가 작게 보이면 이렇게 6페이지 혹은 뭐 옆으로 이렇게 3페이지씩 보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크다 그러면 1페이지씩 보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얘를 두 쪽 이렇게 놓아주시면 항상 이게 두 쪽으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쓰는 맞춤인데요. 책 만드실 때는 첫 번째 페이지는 오른쪽에 이렇게 홀수 페이지가 이렇게 오른쪽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책 만드는 것처럼 배열을 맞춰 놓고 싶다. 그럼 맞쪽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줄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워드로 진짜로 책을 만든다 그러면 페이지는 꼭 짝수 페이지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가 표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뒷표지가 될 거예요. 뭐 이런 방식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책 만들 거는 아니니까 아무튼 기본적으로 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런 배열로 맞춰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이제 보는 걸 다시 한쪽만으로 하겠다 그러면 얘는 한 페이지로 이렇게 배열돼서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이실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자동으로 놓으면 옆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게 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되게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얘를 다시 사이즈를 키우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놓으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전체 페이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한답니다. 자, 어쨌든 페이지가 많았을 때 페이지를 보는 방식에 대한 걸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런 기능이 여러 개, 하단에 보시면 이런 기능으로 한쪽, 두 쪽, 그 다음 책 만들 때는 맞쪽 이런 걸 쓰면 된다라고 하는 보기에 관련된 메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보는 거 말고 순수하게 페이지 전체를 보고 싶으시면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작업창이라고 하는 곳에 쪽 모양 보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페이지를 한눈에 보시면서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폭맞춤 폭맞춤을 이렇게 큰 화면을 사용하고 있으실 때 예를 들어서 6페이지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바로 페이지로 이동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쪽 모양 보기가 필요하시면 이런 메뉴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닫고 싶으시면 다시 얘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닫으시면 닫히기도 합니다. 하나를 인쇄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인쇄되는지 보고 싶으시면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거든요. 파일에 가시면 미리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미리 보기 메뉴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 뭘 체크해 놓은 상태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백 보기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얘가 눌려져 있는 상태예요. 이 여백 보기가 눌려져 있으면 지금 이렇게 붉은색 선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지를 새롭게 여시면 페이지에 여백을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상하 좌우 여백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럼 무슨 부분이냐? 이게 머릿말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가 꼬릿말 부분이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지를 새롭게 열면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머릿말이 들어가고 여기는 꼬릿말이 들어간 상태죠. 보통 꼬릿말에는 이렇게 페이지를 많이 넣기 때문에 꼬릿말 영역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꼬릿말 영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집중돼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미리 보기 이제 닫고 나가겠다 하시면 여기 닫기 버튼 눌러서 나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얘 누르셔서 인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파일에 가시면 편집 용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편집 용지 자체가 페이지를 여실 때 어떤 크기로 문서를 만들 건지를 결정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국제 규격에 관련된 용지 규격은 여기서 결정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국제 규격이 아니라 임의의 규격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게 폭과 길이 별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용지 방향, 이건 세로 방향이고 이건 가로 방향이면 이건 세로고 이건 가로겠죠. 어느 방향으로 할지 결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책을 만들겠다 그러면 제본을 한다 그러는데 왜 책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방향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렇게 책이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얘는 위쪽으로 바인딩, 책을 묶겠다는 뜻인 거고요. 아무튼 결정하실 수 있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곳은 마진을 글을 쓸 수 있는 공간 외에 여백을 주실 수 있는데 이게 위쪽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여백인 거죠. 거기에 제가 아까 머릿말하고 꼬릿말 쓰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필요치 않으면 제로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제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바인딩 할 때 쓰는 면적이라서 살짝 남겨놓으셔도 되고 굳이 남겨놓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용지가 열리는 거죠. 그 규격에 알맞게. 자, 지금은 편집 용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단축키는 F7입니다. 이렇게요. F7 누르시면 편집 용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시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제가 여러분에게 메모장으로 이미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자,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그냥 문서에서 직접 불러볼게요. 파일에 불러오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글 문서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서 메모장으로 작성된 문서를 불러보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을 눌러서 모든 파일이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메모장으로 만들어진 아이가 보일 거예요. 그럼 얘를 선택하시고 열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모장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지금 얘를 제가 쪽윤각으로 보게 되면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편집 용지가 A4 용지 사이즈거든요. 저희는 이거의 절반 크기만 쓰고 싶어서 편집 용지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편집 용지 바꾸시는 건 파일에 편집 용지라고 하는 메뉴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요. 단축키는 F7입니다. 저희는 파일에 편집 용지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편집 용지가 이렇게 A4 용지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A5 용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누르시고 A5로 되어 있는 국판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용지 방향은 세로 방향 그대로 쓸 거고 혹시 책을 만든다 그러면 제본은 이쪽 방향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백은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여백은 제가 기본으로 쓸 건데요. 아래쪽만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만 20으로 제가 바꿀게요. 그리고 설정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용지가 바뀌었겠죠. 그럼 아까보다 용지 한 장당 절반 사이즈가 됐으니 페이지도 더 늘어났겠죠. 이렇게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용지는 일단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꿨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윤동주님 시가
이게 제목이고 시 한 편이에요. 요게 제목이고 다시 또 시 한 편이 있겠죠. 이렇게 쭉 가시다가 중간에 어디에 있냐면 한용우님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네, 여기 있네요. 한용우님 시 이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용우님 시인 거예요. 이게 시 제목이고 시 내용이겠죠. 보이시나요? 네. 그럼 이제 기본 디자인에서 이제 저희가 스타일이란 걸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모든 제목의 글자는 아까 동일한 모양과 형태를 띄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일이 범위 잡아서 이런 식으로 글자 종류 바꾸고 글자 크기 바꾸고 색깔 바꾸고 정렬 바꾸고 제목을 모두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좀 불편하고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제목 다 일일이 다니면서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기본적으로는 이곳에 들어있는 애가 스타일이랍니다. 그래서 논문 쓰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있는 스타일을 이용해서 논문을 쓰시죠.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글씨들은 전부 다 바탕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에 적용이 되어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바탕글을 편집하면 여기 있는 모든 글씨를 일제히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건지 한번 연습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스타일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시집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타일은 여러분이 배우셨던 글자 모양이랑 문단 모양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미리 넣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범위 잡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여기 있는 종류를 바꾸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외곽선으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좀 크게 하려고 2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글자 종류도 한번 바꿔볼까요? 글자 종류는 좀 두꺼운 채로 하기 위해서 HY 겸명조로 한번 해볼게요. 얘한테 이 정도의 상황을 스타일로 지정해 볼게요.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색깔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그리고 설정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얘는 이런 디자인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른 애들한테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서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얘를 범위를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타일로 등록하시는 거예요. 스타일 등록하는 단축키는 F6키라고 보이시죠?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스타일 하고 눌러주셔도 되고 혹은 F6키를 누르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미 여기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는 디자인을 모두 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플러스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 새 스타일을 하나 넣으실 수 있거든요. 스타일 이름은 내가 만든 스타일 1이라고 제가 그냥 일단 지정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문단 모양이랑 글자 모양이랑 그다음 저희 글머리표 배웠었죠. 글머리표랑 다 적용이 가능한 애들이에요. 그 중에 방금 전에 제가 거의 글자 모양에 해당되는 애들만 바꿨거든요. 한번 제가 다시 들어가 보면 방금 전에 제가 글자 크기, 그 다음에 글자 종류, 그 다음에 외곽선, 글자 색깔 바꿨던 거 아시죠? 그걸 그대로 얘가 지금 지니고 들어온 거죠. 설정해 주시면 되고 이것을 추가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세팅되어 있던 디자인 그대로가 내가 만든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등록이 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추가하고 설정 한번 눌러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스타일 1이라고 해놨던 애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된 거 보이실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세 번째 줄에 가셔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만든 스타일이란 게 있거든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스타일로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글자 모양이 이런 모양이 싫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시 마찬가지로 얘 누르시고 내가 만든 스타일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수정하실 때에는 F6키 누르셔도 좋고,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얘를 선택하시고 연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서 글자 크기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16 크기 정도만 하겠다. 그리고 색깔은 마음에 안 든다. 색깔은 다시 뭐 보라색으로 하겠다. 그리고 외곽선은 싫다라고 했고요. 뭘로 해볼까요? 네, 강조로 해볼까요? 그리고 설정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적용됐던 모든 글씨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스타일을 쓰시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간단하게 그냥 한두 개만 바꿔야 되는 상태라 그러면 굳이 스타일 쓸 필요 없겠죠. 근데 진짜 책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뭐 200페이지에 그런 스타일이 다 적용이 돼 있다. 이러시면 200페이지를 찾아다니면서 바꾸긴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럴 때 스타일이란 걸 이용해서 디자인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시집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시집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